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덥겠습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 오늘 폭염주의보가 반려 중인데요.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네요.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되겠습니다. 이 한낮에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원주시 지부 연결해서요. 이 시회 행정사무감사 좀 더 좀 민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또 의견 들었습니다만은 그 상대방이겠죠. 오늘 또 원주시회 또 의원 연결해서요. 좀 이런 그 공무원 노조 쪽에 대한 입장 어떤 것인지 들어보는 시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원주시가 캠프롱 부지 내에 캠프 2020 행사를 진행 중이죠. 지난주였죠. 1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캠프롱 문화행사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의 이슈 또 주요 소식들 전해 듣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 도 보건당국은 원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2명이 지난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원주 의료원에 입원, 격리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촉 의심 대상자 100여 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는 어려워졌지만 도내 골프장들의 수익률과 매각 가격 등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로 골프 매니아들이 해외 원정 대신 국내 골프장으로 유턴하면서 골프 업계가 코로나 특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이달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보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도 0.1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원주시 지부가 원주시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들 좀 뭔가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원주시회 의원 연결해서요. 좀 이에 대한 또 입장 어떤지 좀 개선 가능성 없는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병선 시의원 연결하도록 하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전병선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예, 오늘까지 오늘은 이제 그 예산 심의가 있고요. 엊그저께 행정감사는 끝났어요. 예. 그리고 내일 이제 그 시장님을 대해서 이제 시정주문까지 하면은 이번 의회는 끝납니다. 아, 그래요. 이게 10일부터 시작된 거였습니까? 예, 10일부터 19일까지 우리 행정감사를 실시했어요. 한 일주일요. 그러니까 10일 가까이 됐군요. 예.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감사인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감사하는 겁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차피 원주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 문제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을 감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시. 벌써 감시 받는 쪽과 감시하는 쪽과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어제 마무리되었는데 크게 좀 이슈화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혹시 또 있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한옥단지나 출렁다리 문제, 예산 문제, 거기다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연결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하나하나 좀 의원들이 많이 짚었습니다. 예. 좀 그 집행부 쪽의 입장 바로바로 피드백이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집행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채점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의회와 또 시축이 이제 서로가 이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예, 지금 그런 결과들 나올 때마다 또 저희가 자주 이제 또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전국 공무원 노동자 원주시 지부가 원주시 노조라고 하죠. 네. 행정사무감사 이게 좀 지금까지 관행으로 치러지던 것이 좀 이제 좀 개선점이 많이 있다. 또 발표를 했고요. 또 저희가 또 인터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내용 좀 살펴보셨습니까? 예, 내용을 저희들은 또 접수했고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수긍할 것도 있고 또 좀 더 검토할 사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공무원들 이제 또 부서장이 이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일어서서 답변하고 있다. 이게 뭐 다른 그 지자체는 다 이제 앉아서 동등하게 또 의견을 교환하고 또 저희가 이제 국회를 보더라도요. 모두 발언 외에는 이제 다른 이제 앉아서 하는데 원주시의회만 이제 유독 일어서서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원주시 이게 그냥 뭐 다른 데도 그렇게 한다라지만은 그거는 좀 제 개인 생각도 좀 있지만은 어차피 감사하는 입장과 감사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어차피 시민들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앉아서 하는 바둑두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하면 답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서서 한다, 뭐 앉아서 질문한다 이런 문제가 많이 돼도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뭐 앉아서 하지만 한 사람씩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제 한 분씩 이제 서서는 있지만은 그게 시간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노조에서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니다라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시간 문제보다도 우리는 내용이 문제죠. 그 내용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질문 한쪽은 앉아서 하고 답변 한쪽 일어서서 한다. 이게 벌써 상징적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그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를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실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렇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고요. 이거 뭐 좀 의회 내에서 좀 논의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요거는 논의는 하겠죠. 제 개인 생각은 개인적으로 번저로 생각을 아니라고 했지만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우리 의회가 7월 1일 날 다시 집행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운영을 전부 해왔는데 그 제가 결심할 사항이 아니고 다음 그 집행부한테 한번 이런 거 앉아서 하는 문제, 질문하는 문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 소수 야당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은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여야 간에 그 조율을 해서 이 운영위원장 또 이제 상임위원회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배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반기 이제 그 집행부도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민주당 내에서는 유석연 의원이 의장 또 이성규 현 부의장이 부의장으로 그대로 간다. 라고 이제 거의 뭐 장준적으로 이제 확정되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뭐 야당이니까 뭐 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좀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확실히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전반기에 그리고 지금 상내도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그 여와 야가 있습니다. 여야에서 배분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은 지금 현재 6석을 4석이지만 의장, 부장 포함해서 6석입니다. 6석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럼 최소한 또 2석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석 요구하는 거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반기 했고 후반기가 4석이니까 그걸 한번 바꿔서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반기에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 상임위원회 지금 의원님의 그 운영위원회 하고요. 또 어떻게 배분됐었습니까? 건설도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요? 여기 이제 상임위원회 2석짜리가 이제 배분되었었는데 후반기에서는 여기 뭐 어떻게 좀 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글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전반기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건설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행복위원장하고 산업위원장을 우리 쪽으로 좀 배분해줬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요구를 했는데 예.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예.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국회를 보니까 이게 참 암담합니다. 이게 뭐 맨 처음에 한 적밖에 안 준다는 소리도 있고, 예. 그럼 한 적밖에 안 주면 우리 다 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아,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이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네. 시의회 뭐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예. 웬만하면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약간 유화적으로 얘기하면요, 또 양보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또 지심이 내려졌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던데요.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유, 우리가 졌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요. 예. 그래도 관례가 옛날 영화 야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그래도 졌어도 그만큼 했고 이겼어도 그만큼 했는데 예. 지금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네.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뭐 약간 뭐 위원회 자리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두 자리는 네. 관례상 이제 그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아직까지는 좀 별다른 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뭐 결과 보이지 않으면 우리 뭐 다른 생각도 있고요. 네네. 우리가 뭐 완전 보이콧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 부의장을 우리가 뭐 선출할 때 완전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협박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해서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석수가 예. 이 워낙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참 분명히 또 이제 한계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3분의 1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예. 제일 걱정되는 게 뭐 수석발이가 안 됩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5분 전말이나 신형주문이나 말로 하거든요. 예. 그거 할 때는 우리 언론에서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받아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예. 그 이슈를 굉장히 좀 예.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많이 좀 이제 해주십시오. 제가 또 자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저 많은 것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하는 거 언제든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리보다도 뭐 실력으로 보여주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노조 쪽의 입장 좀 아까 일어서서 하는 것은 좀 약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의원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시민들의 입장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묻는 것인데 현재까지 어떤 그 관행은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겠고요. 예, 하지만 분명히 또 집행부도 새롭게 바뀌면은 이 부분의 논의는 있을 것이다라고 또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 있어요. 예. 이게 녹화나 녹취가 다 되거든요, 우리는. 네. 그 상태도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발언하고 답변하는 게 다 카메라나 여러 개 다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지 이런지 그것도 한번 조금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감시에 대한 그 느낌이 하는 쪽과 받는 쪽은 서로 참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제 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질문도 많이 하시겠죠.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뭐 정말 필요한 자료 요청이면은 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그거 이제 과장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 업무에 한해서만 하거든요. 그리고 질문서도 미리 한 달 전에 씁니다. 답변서 요구를. 그럼 그 전에 이제 과장들 충분히 공부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과장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에 관련된 것만 질문한다라고 하셨는데 듣는 쪽에서는 업무와 관련 직접적으로 있지 않은 너무 광범위한 질문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던데요. 어차피 과장이나 뭐든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팀장들이 7, 8명씩 되잖아요. 과장 한 분에. 그걸 다는 모르겠지만은 팀장들은 모를 때는 또 팀장들이 세부적인 것은 발표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재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과장급 이상입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는 저 과장급 이상으로 돼 있어요. 과장급 이상이 몇 급인 거죠? 그리고 저 6급들은 바로 뒤에 앉아 있습니다. 6급이요. 같이 들어와서 근데 선서는 5급까지 해놓기 때문에 그 발표하는 게 그게 되면 선서를 하면 거짓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선서까지 바꿔야 하니까는. 그래서 지금 정선생인데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 네. 한직급 아래지만은 또 사실 이제 그 실무상 뭐 네. 이런 그 세밀한 부분들의 현장 실제 총괄하는 것은 이제 6급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죠. 실질적인 답변은 어떻게 보면 6급 이상부터 하는 것이 좀 더 서로가 낫지 않겠냐라는 또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리를 약간 수정할 필요도 있겠군요. 아니 그러면 과장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팀장들은 과장들 그만큼 자기 책임이 있고 예. 그때 과장들 능력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예. 그 팀장들 거기서 이제 세부적인 거나 특수 분야는 또 팀장들이 하니까는 그만큼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개인 생각이지만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노조 쪽의 입장 들어봤고요. 또 시회 또 이제 개인 의견이시지만은 또 어떤 의견인지 이제 들어봤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이제 교체되면은 한 번쯤에 이제 그 원탁 회의를 통해서라도요. 의견 조율 한번 또 있겠군요. 그때 또 제가 한번 분위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부 청년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전병선 시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태장동의 구캠프롱 부지에서 캠프 2020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19일부터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19일부터 구캠프롱 부지에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거죠? 네,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구 캠프롱 부지는 지난해 12월 원주시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캠프롱 부지 오염 정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원주시는 그동안 원주시 태장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캠프롱 부지를 탐방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민들도 다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한 상태인데요. 오염 정화 작업과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기 전 시민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캠프 2020이란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주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열리면서 다양한 전시회와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교회와 수영장, 볼링장 등은 전시회 공간으로 바뀌어 있고요. 옛 의무대와 간부 숙소에서는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캠프 2020 정희삭 총감독에게 듣겠습니다. 이게 행사가 크게 구성이 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가 또 원주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행사도 벌어지고 있고 오늘 행사의 의의도 전반적으로 설명이 될 거고 근데 그 전시와 공연이 모두 다 사실은 그냥 어떤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뭔가 창작적인 행위를 한번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타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거고 그 뒤이어서 시민분들께서 이어가지고 계속 뭔가 새로운 상상들을 또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네, 이 캠프 2020 문화행사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 구 캠프롱 부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프 2020 행사는 토크 콘서트와 시민 캠프, 도슨트 전시 투어 등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7명의 작가가 참여해 미군 부대라는 특수한 장소를 해석한 작품 28점을 선보이는 커미션 프로젝트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민 개방 행사가 아닌 문화도시 원주의 색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캠프 2020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캠프롱 2020 행사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 윤하울 작가님 팬이어가지고 작가님 하신다고 해서 온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군부대 어떤 데를 작품전으로 하는 거라서 되게 공간도 개방감이 되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군사 훈련이나 뭐 생활 시설로 사용했던 공간들의 작품을 하는 거라서 새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좀 이렇게 뭐랄까 밀리터리한 느낌이 있던 곳에서 예술을 하는 거라서 더 뭔가 되게 상반되는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지는 느낌? 여기 원주 시민분들한테 오픈이 되면서 다른 지역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니까 좀 더 친근한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예전에 한번 여기 들어와 봤는데, 야, 이게 우리 땅이 된다, 이제. 내 땅이 된다 하는 건 아주 건강하고 맑고 좋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시골 쪽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도로변은 상당히 위험하거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둘레길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원주시는 현재 이 캠프롱구 부지에 국립과학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부에서 이제 선정돼야 돼요. 빠르면 다음 달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네, 원주시는 캠프롱 부지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 포함된 국립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국립과학관 공모 사업에는 현재 원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10개 도시가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중에 국립과학관 공모 사업의 대상지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원주시는 이 사업에 선정되면 구 캠프롱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과학관을 설립하고 박물관, 체험관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내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 대관령 일대 숲길이 제주 올레길 또 지리산 둘레길처럼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관령 일대 숲길이 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새롭게 정비됩니다. 현재 대관령 숲길은 생태적,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지만 12개 노선 103km의 숲길이 제각각 운영돼 접근성과 정보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개별 노선으로 관리되던 숲길을 대관령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4개의 주제 순환 숲길로 새롭게 구획합니다. 기존 숲길 외에 순환할 수 있도록 목장 구간, 소나무 구간, 비둘기 구간, 구릉 구간 등 4개 구간 69km를 새롭게 구획했고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숲길 지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국가숲길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어느 코스부터 이 지정이 추진되는 겁니까? 네,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줄기인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32km 구간에 대해 국가숲길 지정을 추진하고요. 2022년에는 이용객이 많고 역사성이 있는 대관령 옛길 등 21km 구간을, 2023년에는 백두대간 트레킹 34km 등 총 87km 구간이 국가숲길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용객이 많아 훼손이 심한 숲길도 복구하는데요. 우선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의 선자령 구간을 내년에 복구하고요. 2024년까지 훼손 정도,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연평균 14km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매년 9천여 건 이상 발생하는 산악사고에 대비해 숲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국가지정 번호판 등 시설물도 확충할 계획이고요. 여행사와 함께 대관령 숲길 탐방을 위한 전용 관광 상품과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연계한 상품도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내년에 마루금 등산로 32km, 22년도에 대관령 옛길 21km, 23년에 34km. 이거 앞으로 3년 동안 제 버킷리스트에 올려야겠는데요. 네. 한 번씩 다녀오는 걸요. 알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키로 했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52곳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인데요.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요건에 맞게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적발되면 뭐 처분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8월 2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고장만 발부하고요. 8월 3일부터는 일반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학교 인근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는데요. 원주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조선 6대 왕이죠.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간직한 나물이라고 하네요. 어수리. 이게 영월의 특화 음식으로 개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 6대 왕 단종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물인 어수리가 특화 음식으로 개발됐습니다. 어수리의 애초 이름은 어느리였는데요. 조선시대 영월 청룡포로 유배온 단종에게 영월 지역 백성들이 어느리를 대접했고 그때부터 백성들은 임금에게 드리는 나물이라는 의미로 어수리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영월이 그 덕포리에 있는 음식점과 함께 어수리 밥상을 개발해서 뭐 10번 판매에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영월 방문하시는 분들 어수리 밥상 한번 시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2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한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